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창 김수환 고수와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 시장 전략,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제 월요일 날은 또 3일절이라서 또 하루 쉬지 않습니까?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이 어저께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가지고 페드의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달래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발언이 나왔지만 사실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급락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국채가요. 이 위험자산,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좀 대거 빠져나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작년 10월 이후에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까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러한 안 좋은 영향이 국내에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제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의 시장은 수요일 날 박스권의 저점을 깼습니다. 상단 박스의 저점을 깨면서 흐름이 다소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또 깜짝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반등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심지어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시간에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빠른데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돼야 아마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개인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섣부른 움직임보다는 다음 주까지 좀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기하는 그런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관망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2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이제 3월 증시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핵심 이벤트 바로 중국 전인대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인대가 3월 5일 날 개막을 합니다. 전인대에서 14차 5개년 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 보입니다. 자, 참고로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을 성장시켜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3월 전인대 이벤트를 앞둔 현재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 궁금합니다. 네, 3월에 사실 중국 전국 인민대회가 3월 5일 날 개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이 지금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호재성 이슈들을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멈췄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당분간은 이 고래 깊이가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 크게 반응을 할까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전인대의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봤을 때요. 한 1개월 평균 수익률은 3.6% 정도가 되고, 개막 이후에 한 1.6%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라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중국이 또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산업을 밀겠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전인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역시나 테크 관련된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금융시장 개혁 개방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증권업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테크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뭐 AI 뭐 이런 분야고요. 뭐 제조 쪽은 뭐 기계화학, 뭐 전기차, 뭐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될 텐데 사실은 이 호재성 이슈가 지금 벌써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뭐 AI,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국내 시장에는 벌써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어저께 반짝 상승을 하더니 오늘도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번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 그 탄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솔직히 저는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의구심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우리나라는 또 테마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또 심리적, 테마적 이런, 요인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시진핑의 방안에 관련돼서 한한령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OTT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중요한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다른 종목들은 다 제외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전통적으로 뭐 신세계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중국 소비재주들도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주나 이런 쪽을 좀 보기보다는요, 차라리 중국 관련된 소비재주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많이 빠진 소비재주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3월달 좀 나쁘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장주 카테고리에 있는 기술주보다는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국 전인대 이벤트를 앞두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점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종목명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K사인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은 1,500억대 기업이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 순위는 583위 전후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은 0.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BPS 기준으로 PBR은 2.44배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K사인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사실 K사이드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가 그 대본이라 그러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조금 버텨만 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전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이드는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하락을 멈추고 있지 않죠. 방향성을 좀 잃고 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바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지금 화폐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니 디지털 화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하는 일은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이 중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암호화하고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해독이 불가능하게 데이터 비밀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 인증 솔루션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메일, 뭐 전자결제 같은 분산된 업무 시스템을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하나의 솔루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솔루션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신다면 또 자회사가 AID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AIDB하고 지문 인증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인 터치X 월렛을 개발을 하여서
다가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보안 쪽 부분들, 그리고 꼭 암호화폐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보안 쪽은 앞으로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9억 6천만 원인데 그 전년 대비해서 31%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이익이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K사인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사인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목표가를 오전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2,45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그 가격을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물량을 소화하고 당겨준다면은 한 2,700원 전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셔서 한 1,820원 정도를 잡고 지금 가격부터 좀 눌러줄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안 솔루션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수혜가 기대되는 K사인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수환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